직업계고등학교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글로컬 크리에이터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상서고등학교로 갑니다. 대구 지역 민간 의료기관과 호텔업계가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이제 의회는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시작부터 대구시의회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숱한 논란 속에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시작부터 대구시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 속에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대구시의회 회기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박정희 동상 관련 조례안입니다. 육정희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박정희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의 부당함을 따져 물었습니다. 기념사업은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풀어보는 결과를 가지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예산 편성보다 조례 제정보다 먼저입니다. 대구시의 이러한 민주적 절차의 누락은 또다시 묵시장 독성적 행정을 보였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또 나왔습니다. 대구시가 의회에 제출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안은 단 3줄이 전부라며 이는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최소한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해서 우리 의회에 남겼다면 이 짧은 시간에 의회도 충분히 검토할 사항인데 그거 없이 어느 날 동상 이야기와 예산과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는 상당히 저는 부실하다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게 해서 단 3줄의 조례를 올렸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의회 심사 자체가 공론화의 장이라며 의회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서 있는 절차인 여러 가지 입법 예고라든지 또 언론에서의 보도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입법 과정 자체가 크나큰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6일 상임위를 열고 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는 조례와 관련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만큼 냉철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그동안 놓친 부분들을 안건 심의 과정에서 냉철하게 점검하고 민의를 충실히 담겠습니다. 만일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조례안 통과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반발하며 천막농성과 함께 반대 서명운동까지 돌입한 가운데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연속기획 새시대 미래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컬 크리에이터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상서고등학교로 갑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지역사회 기반의 산학협력을 통한 스타트업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생 스스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형 기술인재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그 꿈과 힘을 이루다 보면은 저절로 학생들의 내한테 인상도 밝아지고 학교가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과 1학년 장가르기 수업. 학생들은 2년 동안 숙성시킨 장독을 열어 간장과 된장을 나눕니다. 국가무형유산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전승하고 향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한국 음식의 세계화도 함께 고민해봅니다. 실습에 대한 미래의 제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조리과에 들어와 앞으로 조리랑 관련된 직업을 통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한 제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조금 더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리과의 장가르기 수업의 생생한 현장을 같은 학교 연예 매니지먼트과 학생들이 카메라로 담아냅니다. 교실로 돌아가 이번엔 편집 방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모은 뒤 영상 편집에 들어갑니다. 스토리보드와 콘티를 미리 제작한 뒤 다양한 쇼츠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연예 매니지먼트 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신인개발팀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쪽에 취업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매니저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년 쪽에서도 편집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과 매니저 쪽으로 취업하고 싶은 친구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과 제빵과 학생들은 떡 만들기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무지개 설기를 직접 만들어보며 우리나라 전통 떡에 대해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학교 제과 제빵과는 학생들이 국내외 유명한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 원할 경우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제과제빵사였는데요. 상소고등학교에 오게 돼서 제과제빵뿐만 아니라 요리나 떡, 바리스타 등을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점점 더 상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학생들이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글로컬 인재들이 이곳 상서고등학교에서 점점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서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도 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 목표인데요. 최근에는 창업을 통해 글로컬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상서고등학교 제과제빵과를 졸업하고 당당히 창업의 길을 선택한 졸업생이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이가온 씨를 만나봤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온 씨. 지난해 2월 상서고등학교 제과제빵과를 졸업한 뒤 곧바로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을 다른 사람들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과점을 열게 된 겁니다. 학교에서 이론적인 거랑 창업 수업이랑 실습을 많이 해가지고 빵 만드는 거를 많이 배웠고요. 선생님들이 좀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고 저희 흥미를 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빵 만드는 게 좋아졌어요. 이 씨는 지금도 매일 40여 가지가 넘는 빵과 디저트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냅니다. 틈틈이 고객을 응대하고 상품 진열까지 하는데 요즘은 마케팅에도 관심을 갖고 이벤트 개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상서고등학교를 다니던 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학교에서 실습만 하는 게 아니라 대회 같은 것도 많이 나가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많이 친해져가지고 많은 걸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과점 운영을 돕고 있는 가족들은 20살에 창업을 결정하고 누구보다 제과점 운영에 열성적인 이 씨가 그저 기특하기만 합니다. 학교에서의 경험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만들어주시고, 그게 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 하는 꿈을 도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제과점에는 이 씨가 학창시절 각종 기능 경기 대회에 출전해 따낸 상장과 우승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과 제과점 운영으로 미뤄뒀던 기능 경기 대회에 또다시 도전해 한층 더 성장해 나가는 제빵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아무리 전시물을 바꾸고 좋은 시설을 갖춰도 관람객이 찾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이 지루하고 딱딱하다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의 성지인 독립기념관은 1987년 국민 성금을 모아 문을 열었습니다. 천안에 터를 잡은 이유는 유관순 열사와 이동영 선생 등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립을 주제로 한 기념관 특성상 엄숙하고 경건한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독립기념관에 처음 와봤는데 일단 건물이 크니까 뭔가 웅장하고 무겁고 모형들이 일단 너무 무서웠어요. 독립기념관이 대중적인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기념관 경내에서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하고 36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 개장도 진행했습니다. 박람회와 야간 개장은 올해도 계속 이어집니다. 폐쇄적이었던 독립기념관이 이런 결정을 한 배경에는 평생 독립운동사를 연구해온 한시준 관장의 결단이 컸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은 일제하고 싸워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그런 곳이 독립기념관이다. 승리했으니까 와서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독립기념관은 그래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분위기를 차츰 바꿔나가고 이제 그런 것이 이런 노력으로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던 관람객 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2019년 179만 명에서 이듬해 59만 명대로 줄었지만 지난해 K컬처 박람회 등에 힘입어 16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또 광복 80주년에 맞는 내년에는 전시물 교체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관람객 200만 명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대구의 민간 의료기관들과 호텔이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중단됐던 해외 관광객의 대구 방문이 지난해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관 주도로 이뤄진 의료 관광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구 노력으로 활로를 찾아 나선 겁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이남 최대 의료 관광 도시인 대구.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수년간 사라졌던 외국인 관광객이 되돌아올 조짐을 보이면서 침체됐던 대구 의료 관광 산업을 되살려보려는 민간 차원의 자구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6만 명으로 전년 동기 8만 명 대비 28만 명 증가했고 2019년 71만 명 대비 51%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14만 6천 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유럽 미주 관광객 7만 2천 명, 동남아 관광객 5만 5천 명, 일본 관광객 3만 2천 명, 중국 관광객 2만 6천 명 순입니다. 외국인 의료 관광 수요가 많은 피부과와 건강검진 분야 민간 의료기관과 호텔업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천 명 증가에 이어 오는 9월 해외 의료진과 의료관광객 등 3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태평양 안티에이징 의료연수 및 의료산업전도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동안에는 의사 및 환자의 교류가 거의 100%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역시 아직도 그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미미하게 됐기 때문에 일단 시발점으로 엔티에이징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역내 의사들의 교류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의료 관광은 검진이나 시술 등을 위해 대구에 며칠간 머물러야 하는 체류형 관광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구를 지나쳐가는 경유형 관광보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분야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몽골에 K 의료라 그래서 이제 진출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 관광을 통해서 건강 검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면서 대구에 명소나 이런 데도 같이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대구로 되돌아오고 있는 의료 관광객 맞이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보다 세밀한 종합 지원 정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무면허 사용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용 후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고도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에 남구에서는 경찰들과 연계해 합동 단속이나 강제 수거 등 교통안전 특별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나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 대구 지역에선 7개 업체가 9,430대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인데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104건에서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52건과 14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남구는 남부경찰서, 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오토바이 등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과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반납 금지구역 등에 장시간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 자전거와 공유 킥보드는 강제 수거합니다. 지정된 장소에 반드시 세워놔야 되는 것도 아무 곳에나 사실 넘어뜨려 놓거나 그걸 세워놓은 상태에서 애들이나 또 노약자들이 뭐 횡단하면서 또 다치는 경우도 있고 사고가 많아서 우리 구에서 나서서 또 경찰과 함께 우리가 치워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선 차도와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 블록 위 등 5곳은 개인형 이동장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학교 정문 앞과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은 반납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판매점들이 인도나 도로를 점령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에도 경찰과 함께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근 폐지 수집 노인의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폐지 수입 리어카에 야간 반사지를 부착하는 등 교통안전 취약 계층인 고령자 교통사고 방지에도 구청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키로 했습니다. 우리 남구에 노인 인구가 많고 또 노인분들이 생업을 위해서 많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안전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위험성이 있는 오토바이라든지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교통안전협의체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예상도로 사전 점검과 교통통제체계 구축, 학교 주변 등하굣길 교통안전 대책도 수립해 시행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능형 과학실 운영을 활성화합니다. 이를 위해 전담교사 30명을 선정해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수업 공개나 연수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지능형 과학실 온을 통해 데이터 과학 탐구 활동을 지원하고 첨단 과학 기술을 활용한 교수 학습 콘텐츠와 디지털 학습 도구도 제공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26년까지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남구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재능기부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23일 구청 회의실에서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재능기부자 간담회를 갖고 재능기부에 새롭게 참여하는 18개 소상공인 설비업체 대표들에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남구 일사천리 복지기동단은 우리 마을 문제는 우리가 해결이라는 슬로건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위기가구 발굴, 돌봄 사업 및 자원봉사를 통해 주민의 힘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위 국가유공자가 급행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기존 상위 국가유공자는 전국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무임승차할 수 있었지만 급행버스는 제외됐습니다.
상위 국가유공자용 어르신 급행 무임 교통카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구청이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생활소품 만들기 등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구 한마음순회 봉사를 동막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중구는 다음 달 30일 서문교회, 6월 27일에는 삼덕교회 등에서도 순회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이 와룡산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공영주차장 2개소를 신설했습니다. 주차장은 개성고 인근에 29면, 서대구 톨게이트 인근에 77면으로 조성됐습니다. 달성군 화원읍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농촌 환경 오염의 원인인 영농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또 곳곳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에서 헌옷 약 1톤을 수거해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도서관이 학부모와 노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건강과 행복, 자기개발을 주제로 하는 강좌에 참여를 원하면 도서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의대의 쏠림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재 양성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전해드린 달서구에 있는 상서고등학교처럼 학생들이 더 새롭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